목사님 지금 외모를 보면 되게 착하고 순진하고 모범생이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중학교 때 껌 좀 씹으셨나 봐요. 네, 좀 바라밤 이거 좀 하셨다고 하는데 네.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어요? 저는 중학교 때를 돌아보면 네.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어요. 중학교를요? 예. 뭐 하시느라고? 노느라고. 제보는 정확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예. 오토바이 앞바퀴를 들고 다니셨어요. 예. 제가 이건 중학교 폭주족들이 하는 거잖아요. 아, 진기명기 아니야? 폭주족. 제가 중학교 때 좀 방황을 많이 예.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머리 탈색이죠. 네. 예, 그때는 저희 때는 이제 과산화수소 가지고 그죠, 셀프 그죠. 염색? 예, 이제 저희가 이제 머리 탈색하고 뭐 맥주 이런 걸로 탈색을 하고 저희 때는 그 가죽 잠바가 그렇게 유행이었어요. 가죽 잠바. 네. 가죽 잠바를 입고 중학교 2학년 때 뭘 했냐면 오토바이를 탔어요.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데 지금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네네. 이렇게 타잖아요. 예. 저희 때는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125cc 이제 큰 오토바이에다가 갈매기 핸들이라고 제 세대 분들은 좀 다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갈매기 핸들에 네네. 이거를 이제 타는데 앞을 드는 게 아니라 저희 때는 뒤를 들었죠. 이렇게 딥 쇼바를 한 2칸 정도를 이렇게 탈 때 발이 안 닿아요. 내릴 때도 발이 안 닿고. 와, 이게 말이야? 딱 말처럼 진짜. 예, 출발해서 탁 끼어 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마우라라 그러죠. 그렇죠. 그것도 이제 땅 하면서. 근데 그런 걸 이제 타고 그게 또 멋이라 여기고. 그렇겠죠. 또 그때 좀 이제 놀던 예. 또 뭐 이게 그럼 뭐 학교에서 거의 뭐 공부는 그냥 뭐 공부는 내려놨겠네요. 공부는 내려놓고. 뭐 제가 그때 좀 방황을 많이 할 때 아버님 때문에 가정생활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. 이제 공부를 어떻게 반항하는 시기였죠. 그래서 공부를 오히려 1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예. 내가 한번 꼴찌를 해야 되겠다. 우리가 중학교 때 한 53명 중에 네. 제가 뭐 52등 또 뭐 창피한 얘기지만 공부를 어떻게 잘못 찍으면 예. 48등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. 꼴찌 어렵네. 그런 와중에 53등 한 사람이 있다는 거.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. 꼴등을 하려고 제가 하는데도 뒤에 한 명 꼴등을 있어. 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 친구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바보. 그 친구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바보. 그 친구는 도저히 못 이겼어요, 제가. 그분도 노력한 거예요. 그 되게 더 힘들거든요. 네. 완전 꼴등하기 힘들지. 쉽지 않아요. 근데 어쨌든 막 노력을 하면은 이게 또 53등을 해야 되는데 뭐 45등, 뭐 47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상처받고 이랬었죠. 와. 그런데 그렇게 꼴등을 원할 만큼 뭔가 네. 반항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. 네네. 이유가 있었을까요? 저는 특별히 제 성장기를 보면 예. 이제 뭐 지금은 아버님 존경하고 하지만 네. 제가 과정 커오던 어린 시절부터 네.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좀 원망 예. 또 아버지가 뭐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좀 이렇게 이중인격자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들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가정에는 늘 폭력이 있었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청소년기까지 조금 암울했죠. 네. 저희 아버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. 제가 봐도 무슨 일을 하셨어요? 무슨 일보다는 깡패였죠. 깡패. 자유당 말기 때. 자유당 말기 때 깡패를 하다가 31살까지 군대를 깊이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. 군대를 안 가려고. 그때 뭐 3년 6개월 막 이렇게 네. 군대 가야 되니까 31살까지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뭐 부하들이라 해야 되나? 이렇게 좀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도피 생활을 했다 하더래요. 예. 그러다가 부산에 어떤 이제 잘 나가는 잘 사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숙처럼 이제 방을 쓰다가 그 집 딸내미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로 오신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31살, 그 딸내미는 20살. 20살. 그리고 저희 어머니거든요. 어머니예요. 네, 어머니가 11살 차이에 나는 그 딸을 데리고 그냥 방강압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이제 오신 거죠.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누님도 생기고 형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이제 또 아버님이 가장이 됐으니까.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당시에는
우리나라가 이제 석탄 사업이 우리 경제를 그죠, 좀 그죠. 이끌었잖아요. 그러니까 광업소에 석탄 광업소에 가서 그 이제 막장이라 그러죠. 네. 이제 인생의 막장처럼 이게 제일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누구나 할 수 있었고 또 돈도 많이 줬고 네. 그 당시에는 또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긴 다 온 거예요. 광산촌에. 그 전에 또 광산촌에 막 바글바글하고 네, 네. 뭐 개도 10,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만큼 부도 이루는 시절도 있었지만 거기서 아버지가 늘 이제 문제를 일으켰죠. 아버지가. 그거를 예전에 이제 그걸 못 버리고 늘 이제 술을 조금 드시거나 그러면 뭘 하시냐면 병을 씹어요, 병.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껌 씹었다고 그러셨는데 네. 우리 아버님 껌보다는 예, 예. 병을 이게 맞아요. 옛날에 있었어요. 예, 상대방이 일단 그 예. 병을 씹는 모습에 무섭잖아요. 기가 예. 죽어서 예. 우리 흔한 표로 쫄아요. 예. 그것 때문에 이제 예. 그런 사람. 근데 제가 어릴 적 그 모습을 봤거든요. 예.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아빠, 너희 아버지 데려가라. 예. 이제 막 그러면 그 가게를 가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술이 취하셔가지고 예. 그 병을 씹어가지고 온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모습을 이제 본 게 좀 충격이었죠. 그게 이제 뭐 이제 그거 몇 번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가 바깥에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집에 있어도 그래요? 예,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어머니를 때리시고 이제 뭐 지게작대기로 때리고 뭐 우리 누님이 있어요. 네. 누님하고 형님도 때리고 그런 것들이 싸우면은 저희는 이제 어디 뭐 어린 나이에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예. 이제 엄마가 그 이불에다가 예. 이제 숨겨놔요 우리를 셋을. 그러면 이제 막 싸우는 거죠.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일방적으로 맞는 맞는 거죠. 거죠. 막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게 다 기억나요. 막 두려움에 막 떨다가 그러다 이제 뭐 예를 들어 누군가 하나 울었어. 네. 그럼 그 소리를 아버지가 딱 듣고 이불을 들치려고 막 그러면 엄마가 필사적으로 그걸 또 맞고 그랬었죠 어린 시절이.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어요. 그때는 정말 뭐 미웠죠. 예. 예, 너무 미웠고 정말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.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.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 반전이 아버지가 이루어지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런 그러면 아버지가- 이렇게까지 네. 심했는데. 이제 그 전엔 더 심했겠죠. 예.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저도 그게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체독이라는 병이 있어요. 예. 체독이라고 이게 이제 뭐 십이지중충처럼 예.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예전에는 이제 채소를 기를 때 이 화학 비료가 발달이 안 되니까 네네. 이제 많이 구할 수도 없으니까 네. 거름으로 뭘 줬냐면 인분, 인분. 똥을 줬거든요. 네. 네. 그 똥을 이렇게 주면 거기 이제 그 채소를 잘 씻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똥에 이제 뭐 독이. 독이나 이렇게 균이 예. 그 채소에 묻은 걸 먹게 되면 그게 이제 체독이라 예전에 그걸로 많이 이제 어르신들이 약이 없으니까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죠. 네. 그거를 먹으면 다른 음식을 못 먹어요. 이제 먹으면 그냥 아내가 이제 막 다 창자가 갉아 먹는 것처럼 막 이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다네요. 예. 근데 그게 이제 뭘 먹냐면 민간요법으로 네.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에는 눈에는 이런 식으로 네. 그 배춧잎을 먹어요. 배춧잎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태워요. 불에다가. 예. 숯불에다가 태워가지고 이걸 태우면 시커멓게 이제 재처럼 되잖아요. 네. 그럼 이거를 맹물에다 타서 그걸 마셔요. 그게 유일한 먹는 거예요. 또 한 가지 뭐냐면 똥물을 먹어요. 저희 어릴 적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퍼셋이 가장실이잖아요. 네, 네. 이게 나무 두 개 이렇게 놓고 이제 네네. 그러면 이게 이제 변이 이제 오래되면 네. 이게 꾸덕하게 굳어요. 이게 네. 그러면 이제 그 굳은 부분에다가 이게 그거를 꾹 이렇게 누르면 뭐가 올라오냐면 맑은 물이 이렇게 쭉 올라와요. 그거를. 그러면 그거를 이제 똥바가지라 그러죠. 똥바가지 가지고 이렇게 싹
떠가지고 그 물을 먹어요.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배춧잎을 덜 태웠다든가 또 똥물에 조금 건더기라도 썩였다든가 이러면 또 맞는 거예요. 혼나는 거예요. 아버지한테. 그래서 또 혼나.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배춧잎 태우다가 막 지게작대기로 맞는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생생하죠. 그런 부분들이. 왜냐면 그게 트라우마로 어릴 적에 그런 것들이 상처가 너무 많았으니까. 네. 그랬던 아버님을 누가 전도를 했어요? 그러니까요.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지치다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된 것 같아요. 네네. 이제 저도 보니까 뭐 지팡이 짚고 이제 뭐 그때 해봐야 뭐 40대 뭐 지금 제 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때 그 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예수 믿어라 전도하면 뭐 전도하는 사람 때리고 기싸대기 때리고 막 네가 뭔데 내가 주먹을 믿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던 분이 이제 인생이 이제 위기가 된 거죠. 근데 저희 마을에 그 이김 전사님이라고 그 분이 계셨는데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광산촌에서 여자분이 그 독신인데 아주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룩함을 가진 전사님이 계셨어요. 거의 뭐 지금 보면 유관순누나 옷처럼 늘 그게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입고 그렇게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늘 전도를 했죠. 근데 그 전도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을 딱 듣고 자기가 너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새벽 예배를 나갔대요. 살려달라고. 아버지가 살려달라고. 새벽에. 새벽 예배를 딱 갔는데 진짜 기적처럼 그날 갔다 와서 그날 저녁부터 식사를 했대요. 완전히 인생이 그냥 확 전과 후가 확 달라진 거예요. 그러면서 저희 모든 가족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. 당연하죠.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. 당연하죠. 와, 한 번에. 네, 한 번의 회심의 사건으로 저는 그래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. 부럽네요. 기도 한 방에 확 달라지고 병이 낫고 참 정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. 그럼 뭐 아버지는 확 바뀌셨겠네요. 그렇진 또 않더라고요. 그래? 이제 화장실 나왔잖아.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이제 고쳐졌으니까 이제 은혜는 받았지만 치유는 받았지만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. 교회를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, 계속. 교회 나가서는 저희가 마룻바닥이었는데 1시간 내내 무릎을 딱 꿇고 그게 거의 한 60대 이상까지 그렇게 하셨어요. 한 번도 무릎을 안. 저 정말 쥐나을 텐데 근데 적응이 되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아주 뭐 교회 가셔서는 아주 그렇게 뭐 거룩하거나 그렇게 자비로우실 수는 없었죠. 그런데 집에만 오면 뭐 물론 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지만 뭐 폭력이나 똑같아요. 똑같았었어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창 시절이 그래서 저럴 거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. 나는 그러면 나는 아빠 그때는 뭐 이제 성적표가 오고 그러면은 다 공개하고 오면은 이제 반에서도 이제 1등 누구, 2등 누구 막 이렇게 부를 때잖아요. 근데 성적표가 오면은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는 뭐 혼내다가 나중에 별로 관심도 안 가지시는 것 같던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막 꼴찌 하려고 이제 애를 썼었죠. 그래서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제 그 머리 염색도 하고 그렇게 반항을 했죠. 반항. 그러다가 어떻게 되셨어요?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집안이 이제 가세가 막 기울어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중학교 시절이 이제 맞춰진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게 좀 사건이 있었어요. 저도 그렇고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본 사건인데 이제 빚을 지게 됐죠. 집안 아버지가. 그러니까 이제 뭐 빚쟁이들도 오고 이제 막 집에 찾아오고 이제 막 그랬던 거예요. 근데 아버지가 그게 이제 뭐 계속 되니까 이제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. 근데 경기를 타고 이제 어디 가시더라고요. 근데 엄마가 이제 저보고
그 아빠 한번 뒤따라 가봐라. 불안하셨구나. 네, 불안해서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멀찌감치 따라갔죠. 네. 근데 어디 경기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.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막 찾아다녔는데 어떤 산 나무 밑에서 예. 이렇게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게 막 우시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숨죽여서 네. 그걸 보고 있었죠. 예. 보는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. 뭐라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.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위기를 건너게 해주세요.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들, 네. 자기의 모습들이 회개요. 예. 그래서 저도 잘 이게 안 된다. 뭐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. 하나님 내 마음 좀 고쳐주세요. 그런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딱 듣는데 그 어린 나이에 마음에 그 기도를 듣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정말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분이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. 자, 이 마음에서 본인도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, 얼마나 몸부림쳤을까.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. 막. 저도 그때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. 반항을 하면서도 내가 이래도 될까? 혹은 그런 청소년 시기에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변하지? 저도 승질이 아버지 피를 받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? 그런 게 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아버지가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. 조금씩.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야 아버지도 저렇게 강하신 분도 병을 싣고 뭐 철사를 끊던 그 분도 저렇게 본인이 변화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었구나,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. 네. 그럼 변화를 하신 거예요? 이제 오토바이 좀 내려놓고 아니면 쇼바만 내리셨나? 쇼바라도. 네, 쇼바라도 마오라라도 좀 한쪽 빼야지. 오토바이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탔고 예. 타는데 그때 좀 결정적으로 생각한 게 공부였어요. 공부. 미래에 대한. 그렇죠. 예. 이게 꿈이 너무 생겼구나. 무모했던 거예요. 예. 제가 아까 꼴찌 하려고 막 경쟁했던 바보만 못 넘겼다 했잖아요. 예. 이게 너무 무모한 거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나도 이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도 나도 아버지한테 조금 뭔가 이렇게 좋은 성적표 좀 갖다 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. 야. 그래서 공고를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2학년 때 예.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3학년 되고 저희는 그때 2+1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. 네. 이게 2학년은 공부를 하고 예. 1학년은 이제 공고니까 취업을 나가서 실습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. 그런 제도를 있다고 해서 이제 2학년 때 야 이건 진짜 내 미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. 2학년 중간고사를 딱 쳤는데 예. 그 1학년 때는 막 그때 뭐 그때 이제 더 컸으니까 58명 그 기계과 전체가 한 200명 넘은 학생들 중에 예. 뭐 거의 막 170 몇 등 막 이렇게 했었죠. 네. 1학년 때. 2학년 때 중간고사를 딱 쳤는데 공고였긴 했지만 네. 7등을 한 거예요. 7등. 정교요? 정규 7등을. 정교? 예. 150 몇 등이 어떻게 갑자기 머리가 7등이 돼? 진짜 좋으시다. 선생님이 더 놀라셨겠네요. 7등을 딱 하니까 이게 놀라시는 것보다 이게 너 컨닝했지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논란이 됐네. 논란. 예, 눈곱 너는 이게 절대 그럴 수가 없다. 수밖에 없죠. 예. 그러니까 또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. 예. 뭐 그렇다고 제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막 맞았죠, 막 선생님한테. 잘 봤는데. 잘 봤는데 막 맞고 막 또 학생 바로 따라와 이래가지고 막 이제 막 맞고 이랬었죠. 밀대걸레로 막 맞고. 예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너 기말고사 때 또 이렇게 시험을 못 보지 않으면
요 컨닝한 거다. 네. 오. 그 기말고사 때 이제 감독관이 저한테만 와가지고 이제 있는 컨닝 하나 안 하나? 컨닝 하나 선생님이. 예. 근데 이제 그때 또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때 10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와.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어쨌든 지금 돌이켜 보면 네.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뭐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그렇게 좀 인도하셨지 않았나 싶어요. 왜냐하면 취업을 나갔는데 예. 제가 그 당시에는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였어요. 대우그룹이 해체되기 전에 네네. 네. 김우중 회장님 예, 계실 예. 때 그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전국 각지의 공고의 학생들을 이제 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정식 이제 직원을 만드는데 양성을 하는데 네.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그 요청이 와가지고 이제 면접을 본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아까 3학년 때 취업 나갈 때 예, 말씀이죠? 3학년, 예, 1년 예, 예. 가는데. 예. 근데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자격 조건이 예. 2학년 중간고사, 기말고사 그 성적으로 보는 거예요. 오. 아, 그때 전체가 잘 아니고 봤는데. 전체가 아니고. 와. 근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보다 공부 잘하던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그 1년 제가 중간고사 7등하고 정규 10등 그래서 우동생들하고 같이 갔죠, 제가. 마치 평생 1등만 했던 학생처럼. 예. 그 저랑 또 놀던 부류의 애들이 아니었는데 아니죠, 아니죠. 또 좀 놀도 잘 이렇게 공부 잘하던 부류들 친구들하고 예. 거길 가게 된 거예요. 조선소에. 야. 그래서 이제 뭐 마을에서 완전히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대우중공업 오포조선소 하면 최고의 예, 취업이죠. 1등 조선이었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 당시에는 1등 대기업 조선이었어요. 입사한 거 아니에요? 예, 대기업에. 아. 그래서 경사 났네요. 예, 1년 과정을 이제 훈련 과정을 거치고 예. 열심히 했죠 또. 기대에 부응하려고 우리 마을에서 막 잔치 비슷하게 아버지 또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또 뭐 저렇게 저 집안에 저 아버지가 저랬는데 저 애가 저래서 뭐 대기업 들어갔다 예. 또 막 이럴 거 아니에요? 예. 그냥 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. 그래가지고 그 우리 그 뭐 부산기공, 마산기공 뭐 이렇게 각 전국 각지에 왔는데 저희 그 기수 중에 제가 성적으로 1등을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수료하는 날 예. 회장님이 오셨어요. 회장님. 김우중 회장님. 김우주 회장님이.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. 그럼. 근데 그 수료식에 상을 받았는데 꽃다발하고 제가 대표로 상을 받았는데 부상으로 준 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. 그 책. 그 책을 직접 그 책. 저자한 네, 죄. 저 받았어요. 와. 네, 그래. 유망주였네요, 유망주. 네,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식 사원으로 이야. 이제 딱 돼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또 뭐 사실 조선소라는데 또 월급도 그래도 세고. 좋죠. 네네. 좋죠. 아, 그 당시에 또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좀 지방 가세가 조금 좋아졌어요. 좋아졌어요. 예. 그래서 또 이제 집을 또 이렇게 새로 짓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모든 가전제품들은 다 대우 걸로 다 깔아드렸어요. 대우 괜찮았어요, 그때. 네, 대우 냉장고, 삼대 세탁기, 전자였으니까. 뭐 예. TV, 뭐 에어컨, 뭐 싹 다 대우 걸로 다 깔아드렸죠.